동참해 주시길 바라는 자리입니다. 또한 미디어대가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은 언론 본연의 가치를 지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바트로스 상을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미디어연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디어연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로 이제 현직에 계신 미디어에 계신 많은 분들과 교감을 하면서 이 많은 근시 걱정을 하면서 이제 나머지 인생을 뭘 해야 될 것이냐, 조금이라도 평소에 생각했던 하나라도 뭔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미디어연대가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거기에 일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바트로스상 우연하게도 그 조선일보 가보니까 동물 이야기가 나왔더군요. 우리 기자님 지금 아닌가요? 김윤덕 기자님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조선일보 같은데 그 알바트로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마침 어제.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16,000km까지 나른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새죠. 그 알바트로스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라파에서는 길조로 알려졌습니다. 길조. 좋은 새입니다. 근데 한때 미국에서 흉조라고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알바트로스를 뭐 하려면 알바트로스가 뭐가 그 흉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포수가 알바트로스를 떨어뜨린 거예요. 쏴서. 그런데 그 포수가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알바트로스 나쁜 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알바트로스가 뭐 인간의 해를 끼쳤습니까? 나쁜 짓은 포수가 해놓고 그 죽은 억울하게 죽은 그 알바트로스 보고 흉조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 그 역경을 또 겪으면서 오늘날에 이제는 구라파나 미국이나 다 같이 이제는 길조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알바트로스상을 이제 미디어연대가 주면서 한 3년 됐나요? 이제는 보면서는 생명 존중, 자연물이 존중 뭐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계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라, back to nat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연 속에서 많은 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 이런 핑계를 해서 자연과 너무나 멀어졌어요. 저는 알바트로스 상을 통해서 한번 그 자연의 질서,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가르침 이게 한번 되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매년 오는 이 신문, 방송, 뉴미디어 또 이제 사회에 큰 기여를 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이 알바트로스 상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특히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선진 시민의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앞장서서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도록 알려줘야 되는데 너무나 거리가 멀다. 불행하게도 많은 언론들이 지금 스스로가 길을 잃고 있는 것인지 정도를 버린 것인지 저희들 눈에는 정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그 시상, 수상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되살리자는 그러한 시간을 생각해 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왔던 때
KBS는 가끔 그 스웨덴이라든가 그쪽의 북아파의 이 소위 국회의원들의 그 삶의 모습을, 평범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게 많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여성들이 참정권이 없어가지고 70년대에 와서 선거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여성 시민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참정권을 찾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대사김질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 우리 언론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무엇보다 시민의식에 앞장서야 될 것이다. 그런 때가 좀 왔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우리 박원석 회장님께서 미래연대가 선진 시민의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겠다 하시면 정말 좋은 시험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는 언론 죄송합니다 하고 기대하기가 너무 좀 어려워요. 미디어 상황이 변했습니다. 정치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People deserve the government they have. 그 나라 정부 수준은 그 나라 국민 수준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정신 차리고 올바른 시민의식을 한번 재사경질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민주시민으로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며 노력하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때에 미래연대가 좀 앞장서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민주 선진 시민이 앞장서는 그런 때가 오면서 언젠가 대한민국 언론도 제자리에 서고 또 정치권 모두가 다 제자리에 서는 그때를 향해서 누군가를 노력해야 되는데 이제는 시민이 나설 때가 왔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미디어가 매년 하는 시상식을 통해가지고 자연의 질서,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생명력 그리고 우리 국민, 시민이 앞으로 가야 할 길 이런 걸 함께 대사하기는 그러한 시간으로 사게 해주시면 고백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에 그 숭고한 뜻을 높이기려 이상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19일 미디어연대 상임대표 황우석 축하드리겠습니다. 꽃다발 받아주시고요. 네, 기념 촬영 잠시 포즈를 취해주시죠. 예, 휘호를 쓰시고 나서는요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이쪽 어디 뒤에 보세요. 작년에 미국 아틀랜타에 가서 전시를 하고 또 뭐 제가 행사하는데 초청을 해서 그렇게 또 축하의 말씀도 적어주시고 여기 있습니다. 이따 필요하신 분은 한 곳에 팜플렛 하나 가져가시면 여기 축사에 말씀을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황 회장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이제 난초를 재배를 해서
미국에 들어가셔가지고 참 크게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성공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여론의 인품이 정말 난초꽃 같은, 여성은 아닙니다만 그런 참 심성이 그렇게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래서 난초 난자 꽃다울 방자, 난초는 꽃답고 개소나무 개자에다 향기로울 목자. 이 향기를 좀 더 많이 풍기려면 먹을 좀 많이 찍었더니 이게 아주 이 향기가 짙게 풍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사실은 이걸 더 좀 먹을 더 번지게끔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소나무의 향기는 더 이제 짙게 풍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의 인품이 인향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향기가 이렇게 말리까지 풍겼기 때문에 오늘 이 알바트로트상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국민훈장 공화장을 받으셨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 언론, 경제 모든 분야에 탁월한 그런 우선 경영지덕을 갖추셨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미국의 교포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분인데 오늘 어떻게 참 여론을 이런 상을 주시는지 황우석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가 오신다고 그러고 깜짝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작품을 얼른 읽을 줄 생각이 나서 썼는데요. 미주 한국상공회의소 황병구 명예회장 2024년 알바트로트상 수상 공하 어제 참 축하를 드린다 이랬었고요. 초당은 제가 이제 제 필명이 초당입니다. 그래서 이무호 시상식장 적품으로 썼다 그렇게 썼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지도할 적에 붙여놓은 글귀가 있어요. 공적 생명하고 유령적 생위라 이렇게 오직 공정함으로 해서 이렇게 명철을 낳고 청렴함으로 해서 위험을 낳는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글씨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에게 정신교육을 제가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국회에서 바른 말씀을 잘 하시더만 어떻게 공천을 못 받더라고요. 보니까 금년에 제게 공부하는 분들이 다 공천 못 받고 떨어졌어요. 그럼 이 사회가 이래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바른 말하고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한 분은 그래 지금 저기 뉴질랜드로 공부를 하러 떠나버렸습니다. 떠나시면서 나는 국회의원을 더 하지 않아도 참 좋다.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직 공정하고 청렴한 분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면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정말 정론직필하는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른 언론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익이 오직 공정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시니까 명철함을 나가시더라.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글귀가 가장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참진자 알진자 불사를 작자 볼견자 오정환 전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2024년 알바트로트상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요 정확한 인식과 투철한 견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이제 이 사회를 보시는 안목이 이렇게 따라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추구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글귀를 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변에 널리 알리지 않고 조용하고 겸손하게 수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큰 상을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과 황우석 박무기 대표님을 비롯한 미디어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언론 암흑기를 밝혀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킬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2018년에 미디어 연대가 출범했을 때 제가 조선일보 문화부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고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1을 비롯해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MBC 스트레이트 등 지상파 3사가 일제히 좌편향되어 여론을 주도해 나오고 있을 때여서 미디어 연대의 출범은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문화부장이었던 저는 신동훈 미디어 팀장을 필두로 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공정성을 잃은 지상파라는 타이틀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와 공동으로 정권의 나팔수가 된 지상파 시사 프로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시리즈를 이어나갔고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비판도 받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적폐 청산 그리고 친일 청산에만 골몰하느라 경제를 파탄내다시피 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고 막을 내린 데에는 적폐라는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권력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한 보수 정론지들의 노력과 미디어 연대의 노력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언론은 윤석열 정부에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유튜브 극우성의 오늘 모시고 저희 유대인 기자들과 함께 공정 언론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정경제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새로운 역할, 새로운 봉사들이 무엇이 있을지 모실 중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한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상 소감을 좀 길게 준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 드릴까 생각해봤는데 경남 같은 현 시국 속에서 함께 고민을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정치관이 보수파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진보 좌파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만 최근 상황에서 상처 입은 분들을 위한 위로를 나누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요즘 적잖은 분들이 TV 뉴스를 보고 있기가 힘이 들 겁니다. 뉴스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제를 향해 달려드는 하이에나 떼를 보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모든 일에 도무지 의욕이 없고 내가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도 자꾸 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미래는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이 나라가 점점 수렁에 빠져든다는 절망감만 들기 때문일 겁니다. 대한민국 우파가 살아남으려면 하루빨리 희망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될까요? 저는 우리의 마음속 신념 안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콜로세움에서 맹수들한테 산산이 찢겨 순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을 부정하고 단 한마디만 원하는 말을 해줬어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신이 나와 함께하고 이 고통만 지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우파도 이미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유재산자가 우리를 자유롭고 번영하도록 해준다는 신념입니다.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6.25가 터진 날 개성에 주둔하던 국군 1사단 장병들은 박격포탄을 품에 안고
인민군 탱크에 몸을 던졌습니다. 홍천에서는 국군 육상 장병들이 수류탄을 들고 인민군 자주포기로 뛰어올라갔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군인들은 원래 다 그럴까요? 천만에요. 며칠 전 중동 시리아에서는 정부군 30만 명이 이슬람 반군 10,000명한테 밀려서 산성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1950년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는 대한민국 체제가 목숨을 바쳐 지킬 가치가 있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내가 희생해서 나라를 지킨다면 내 후손들은 자유롭고 번영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을 되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전략이 있어야 되고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이 다시 시대의 모토가 됐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래 뭉치지 뭐, 뭉치는 게 뭐 어렵다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내 것을 내어주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뭉칠 수 있습니다. 1898년 만민공동회를 이끈 사람은 청년 이승만이었습니다. 만민공동회는 사상 첫 민권운동이었습니다. 전제 군주에게 도전하는 목숨을 건 일이었죠. 군중이 공포에 질려 흔들릴 때마다 이승만이 절규했던 말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였습니다. 1945년 10월 이승만이 귀국했을 때 신문들은 기사 제목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로 뽑았습니다. 막상 이승만은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50년이지 않지만 국민들은 이승만을 그렇게 기억을 했고 당시 가장 절박한 가제가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뭉쳤을까요? 이승만은 박헌영까지 포함해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3년 뒤에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도 모을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모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시영, 신익희 같은 한국 독립당 인사들이 있었고 김병로, 이인 같은 민족 변호사들이 있었고 김성수 같은 국내에서 활동해온 기업인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방 직후까지 공산당 활동을 했던 조붕암까지 장관으로 내각에 입각시켰습니다. 이승만은 시류에 영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집스러울 정도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국적을 거부하고 수십 년간 무국적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건국의 대업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과 힘을 모았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보수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 뭉친다면 그건 뭉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열입니다. 지향점이 같다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포용해야 합니다. 그게 단결입니다. 우파 진영 안에서 누가 나와 무엇이 다른가가 아니라 무엇이 같은가를 찾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우파는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와 번영을 이뤄낸 세력입니다. 아마 주사파 출신들도 자기 자녀들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체제 대결, 이념 대결에서는 우파가 절대 유리합니다. 우리는 좌파는 부패를 망하고 우파는 불륜을 망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파는 단결하면 이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양보하고 포용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수우파가 현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별상을 받은 사람이니까 오늘 전체 분위기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제가 정말 그 농사꾼의 한 사람인데 그것도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말리 타국에 있는 저를 참 좋은 상을 선정해 주셔서 알바르트 상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황 대표님, 황식 대표님하고 만나면서 백년대계文화 교육 문제를 이제 말씀을 쭉 하셔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저도 거긴 절대 동감이 가고 이래서 이제 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앞으로 이제 뭐 저희 뒤에서 조용하게 저 대표님 하신 일을 좀 받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저 한국 중소기업들 미국 진출이나 혹은 수출 확대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걸로 제목이 적혀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몸담고 있는 그 한인상공회의소 민주총연합회에 대한 말씀을 좀 올리고 그리고 그 단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일들을 좀 말씀 올리면서 중소기업 우리 한국에서 생산하는 어려운 중소기업 오너들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국토가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상공회의소 민주총연합회 단체는 50개 주에 78개의 지역 챕터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수많은 우리 멤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몸담고 안에 내용을 좀 들여받아 보니까 본연의 일보다는 이제 우리 동포들이 이런 게 있어요. 해외에 나가서 가지고 너무 고달프고 힘들게 자기 지역에서 일을 하시다가 총연합회 단체 행사에 오시면은 뭐 그동안에 보니까 회의 한 2시간 좀 하고 이 동포사회가 각 지역에서는 워낙 손바닥만 하는 곳이 돼서 조금만 잘못하면 이 동포들 입에 오르내리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하시다가 회의에 모이시면은 이제 회의 2시간 하시고 나면 또 술도 한잔 하시고 노래방도 가시고 그간에 이제 그 애로사항을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위로를 하고 이런 정도의 단체인 것을 제가 이제 어떻게 거기에 몸을 담고 보니까 이게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위기를 확 뒤집어 가지고 완전 생산적인 단체로 이제 탈바꿈을 하면서 한 2년이라는 임기 동안에 전체 일을 맡아서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걸까 하고 살펴보니까 저보다 훨씬 앞에 가서 이민생활 하신 우리 선배 1세대의 동포님들을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미국 들어가실 때 사실은 들어갈 비행기석이 없어서 외상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신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 40년, 50년 동안 한국물을 파가지고 자기 사업을 이제 성공시키고 또 자녀들 아주 훌륭하게 교육을 시켜서 뭐 의사, 변호사 이렇게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사업이 확실하게 이제 잘 재정비되어 있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뭐 시간도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지금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노하우나 또 시간적인 여유나 경제적인 여유를 좀 활용을 해서 우리 모국 대한민국에서 어렵게 생산하는 중소기업 상품들을 방대한 미국 시장에 좀 수출 확대를 하고 또는 미국에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는 진출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좀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이제 이런 의논을 했습니다. 다들 그동안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앞만 보고 그냥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살아왔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다가 시간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노하우를 우리 모국에서 아주 어렵게 생산하는 중소기업 오너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올렸고 그분들이 이제 동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은 현재 수많은 멤버들이 제가 미국에 건너갈 때 이제 제가 농사꾼이잖아요. 그리고 저 농사꾼을 소개해 농사꾼인데 한국에서 난농사를 하면서 외국에 수출을 해보니까 처음에 일본으로 완제품을 제가 한국에서 제일 처음 해봤는데
일본이 이제 환율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단가는 상당히 좋은데 그분들이 자국 내 생산량이 조금만 많으면은 이게 검역에서 티를 잡아가지고 아주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째째가지고 일본 수출을 치웠고, 그다음 중국을 해보니까 중국은 또 춘절 전으로만 이제 이 상품이 조금 수출되고 평화시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이제 결국은 세계 날씨에 어딘가 하고 찾다가 미국 시장이 제일 좋아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아무리 해외에 있는 바이어를 찾으려고 해도 한국 안에 앉아가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미국에는 우리들이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 상품을 미국에 팔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그 일을 시작했죠. 했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그걸 유치를 하면서 한 2년 동안 준비 작업을 미국 전체를 들받아 보니까 미중 패권 때문에 사실은 그 미국이라는 국가가 중국에서 들어온 작품도 맡고 있고 또 그 중국 상품도 많이 맡고 있는 그런 기간이 상당히 길게 가다 보니까 그 틈새 빈 시장이 참 많은 게 눈에 보였어요.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을 이 시장에 한번 먼저 먹는 작전을 써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미국에다 유치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제 욕심 같아서는 뭐 사실 좀 판을 크게 키워서 제대로 미국의 TV나 이런 데 홍보도 제대로 하고 해서 미국 바이어를 대거 모시고 또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거 이제 이 미국에 데리고 들어가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걸 하려고 보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을 조성을 하려니까 뭐 우리 국가가 지원하는 양은 아주 미미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제 돈을 다 만들어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 욕심만큼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작년에 저희들이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 행사를 할 때 한 600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650개의 부스를 가지고 들어와서 세계 한상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바이어가 참여하고 가장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그 현장에서 수주하는 액수도 가장 많았고 상담을 하는 액수도 엄청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 행사를 할 때 제가 이제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한 2바퀴를 돌아보니까 한국에서 미국까지 오시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기업 오너들에게 이까지 왔는데 돈 많이 들어서 많이 내고야지 않느냐 그 여쭤보니까 한 80%의 기업들이 미국 시장 아주 대단히 멀게만 느껴졌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앞으로 계속 이런 행사를 해주면은 본인들이 참여하고 해서 미국 시장 개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저희는 이제 내년도 4월달에도 아틀란타에서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기업들이 여기서는 도저히 바이어를 못 찾는데 거기에 있는 40년 50년 한 우물 파신 분들이 다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고 있는 1년에 상품을 판매하는 자기 바이어들이 예를 들어서 뭐 홈디포도 있을 수 있고 월마트도 있고 혹은 코스코나 뭐 로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를 이제 개개인이 찾으려면 아주 어렵지만 이미 거기에 납품을 하는 그런 우리 동포들이 이제 품목은 좀 다르지만 그 자기 물건을 사는 바이어에 이런 아주 좋은 가격 대비 상품 질이 대단히 좋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있는데 이걸 좀 한번 엮어달라는 부탁을 하면 아주 쉽게 이제 한국 제품을 바로 판매할 수 있는 바이어하고 연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를 상황에서 우리 총연합에서는 현재 있다라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고, 이번에도 제가 들어와서 이제 뭐 몇 군데 이제 한국에 있는 아주 중소 경제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해드린 거는
한국에 제가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미국 사람들은 머리가 둔해서 아주 간단 명료한 거 그런 아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 상품들을 만드는데 기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정말 그 생활하는데 필요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 상품들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제품이 사실 그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어디를 갖다 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이제 미국 가서 좀 알려야 되는데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저희들 괜찮은 대회만 알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만나는 분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안에 저도 이제 처음 가서 제 시장을 개척할 때 이제 주로 쇼에 많이 가서 전시회 하는 데 가서 이제 바로 손님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이제 바이어를 다 엮어졌는데 총연합에다가 의뢰를 해라. 그러면 우리 단체가 그걸 당신들을 저 쇼에 나가는 일들을 위탁을 받아서 비용은 당신들이 되지만 알선을 우리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미국 애들을 좀 돈을 주고 사서 한국 기업들을 우선 뭐 한 10개 정도씩 이렇게 품목별로 10개 정도씩 묶어갖고 그런 제품들을 미국에 갖고 가서 그 쇼에 이제 미국 애들을 앞장서가 내보내가지고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안에는 우리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은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우리가 사는 그 대륙에서 대접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K-팝들이 밖에 나가서 워낙에 많은 국기 선양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지금 K-푸드, 뭐 K-뷰티, K자가 들어가면 아주 기가 막히게 관심을 받고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희 제외동포가 전체가 힘을 합쳐서 각자가 자기 살고 있는 대륙에서 실질적인 홍보를 해드리고 우리 제품을 좀 더 많은 양을 해외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뭐 우리나라가 국내적으로 엄청 어렵고 뭐 제가 미국에서 들어보면은 참 부끄럽죠. 대통령께서 왜 그렇게 급한 그런 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저런 일들이 뭐 정치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미국 사람들하고 정치 얘기는 하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부끄러워서 그런 정도인데 이제 그럴수록 제가 우리 동포들하고 있을 때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일반 국민들이 동료되면 안 된다. 우리 제외동포도 똑같다. 우리가 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현재 어려운 나라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좀 나라가 조용하게 수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국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제가 이 제외동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미국 안에만 뿐만이 아니라 세계 한 180여 개 국가에 사실은 이제 다들 그 기업하시는 기업인들 모임의 책임자들하고 같이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늘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국에 있는 제품들을 많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들로 가져가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어려운 시국을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늘 고민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기 오늘 사실 제가 많이 부족한데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미디어 여대 대표님을 비롯한 같은 멤버님들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난번 세계 한인의 날 행사에 제가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국민훈장 모화장을 받았는데 그걸 받아가 제가 집에 가지고 간 마치 무슨 개성장군이나 되는 것처럼 집사람인데 자랑삼아 들고 갔는데 우리 마누라가 하는 얘기가 상금은 안 주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상금 안 주던데 라고 하니까
그 훈장이 순금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순금이면 아마 도둑들이 와서 아마 우리 집에 놔두지도 못할 거야 이랬는데 오늘 우리 제가 참 평소에 대단히 존경하는 소장 이누호 선생님께서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휘호를 오늘 제게 주셨는데 이거는 갖고 가서 아마 집사람들 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랑하고 이런 그 사무실에 걸어놓고 아주 우리 집 가보로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